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이 첫 부품 생산으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높아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창원시 통합 갈등은 야구장 명칭 결정 과정 중에도 드러났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를 어제 찾았습니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데 경남의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인 경남도의 도정 공백을 줄이고 정부와 경남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도지사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형 국책 사업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있었던 이런 고리 상태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도민과 또 도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 자리에서 박성호 대행 등은 서부경남 KTX 사전 절차 조기 이행과 고용 산업위기지역 연장, 경제진흥원 설립 등 10개의 경남 현안을 전하고 5개 사업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국책 현안 과제들이 조금 더 중앙부처가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경남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통영 산양 세포간 도로와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 특별 교부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그만큼 적실성이 있어서 제출한 거라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할 테니까. 도의회에서도 의장단과 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청과 또 의회가 도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럴 때는 여야 가림 없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고 결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이어 경남경찰청을 방문한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112 종합상황실에서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이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전담부 3곳 중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의 설계 과정을 마치고 첫 부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는 시제기 출고를, 2026년에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의 주요 구조물인 벌크헤드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인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에 대비해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부품 착수 가공 행사는 KF-X 프로그램의 중요한 마일스톤으로서 설계 단계에서 시제작 단계로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9월에 예정된 항공기 체계 상세 설계 검토 또한 적기에 잘 완료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며 2021년 4월에는 시제기 출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2026년에 완성될 KF-X 사업은 현재 29% 정도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는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과 생산이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의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T-50과 FA-50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하고 항공전자 센서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고에 구현하는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 카이는 작년 영업이익이 1,44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뤘고 매출은 2조 7,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4.6% 늘었으며 올해 매출은 3조 896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이번 비는 오전 한때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해소됐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최고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짧으니 차량 운행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함안 12도, 김해 13도까지 오르면서 영상권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산청 9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첫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생후 9개월의 베트남인인데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확산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첫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 A군. A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홍역 위험 국가인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다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가라앉지 않자 A군은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그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현재 자택에 격리돼 있는데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로에서 추가 확산되는 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 가고 병원에서 구급차 이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하는 데는 좀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A군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추가 유전자형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포함해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 등 22명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군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97%대로 높아 지역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군진 면역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환자의 산발적인 발생은 있을 수 있어도 지역사회의 대규모 유행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창원시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새 야구장 명칭을 결정하는 중에도 드러났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새 야구장 명칭을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이라는 지역명을 야구장 명칭에 포함시킨 겁니다. 시의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했습니다. 옛 마산과 옛 창원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찬성표가 옛 진해 출신 시의원들이 주도한 반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선 지역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습니다.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가 제안한 창원 NC파크를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수정 제안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창원과 진해 출신 시의원들은 명칭 선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창원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름은 단순하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이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마산 출신 시의원들은 마산의 야구 역사와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역사와 전통성을 고려했다 하면서도 마산이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새 야구장 명칭이 너무 길고 지역명이 2개나 포함됐다는 지적 속에 실제로 야구 팬들과 구단들이 어떤 명칭을 주로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단체장들이 억대 업무 추진비를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 선심성 경로에 쏘은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영민 탐사보도팀장이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16년부터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명절마다 근무자들에게 30만 원의 격려금을 꼬박꼬박 지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겐 최고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위로 목적이었습니다. 도내에서 업무 추진비가 가장 많은 양산시장. 당시 나동현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동사무소를 순방하며 수십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엔 직원 격려가 목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에게 선심성 경비를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격려금품은 의례적 수준에서 지급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사 규칙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판단을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에서는 내려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 알려주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까?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단체장이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액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품 수수를 금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8조 4만 각구의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고. 국민 혈세로 사용되는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해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보다 가볍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20살 박모 씨는 길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씨는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박 씨를 엄벌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직역하면 과도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딱히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나면 재미있는 TMI 코너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급할 때 버스는 더 늦게 오고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명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첫 시간 TMI는 이 머피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흰 옷을 입으면 짬뽕 같은 걸 먹거든요. 항상 흰 옷을. 네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 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언제쯤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눈부신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뜻과 어느 날 힘들게 날 하여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면 머피 법칙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세차할 때마다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머피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실 세차하는데 맑은 날이 더 많았을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차하고 나서 맑고 깨끗한 차를 뭐 기분 좋게 타고 다니니 더 많았을 텐데 세차하고 나니까 비가 왔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더 연결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내고장 소식입니다. 희망천사 제113호 기부금 기탁증서 전달식이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창녕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후 창녕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한국소품분재회 작품전이 오늘 오전 10시 밀양시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기업가정 신수도 구축 MOU와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진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6.15 경남본부가 북한 금강산을 방문해 4월 7일 평양에서 열릴 평양국제마라톤대회 참가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방북단은 또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내년 창원에서 남북유소년 사격선수 평화사격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남북사격선수단 동계 전지훈련지 제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창원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과 창원상공회의소는 북측 경제인과의 만남과 민관교류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동에서 삼국시대인 6세기 후반부터 7세기의 중심 세력 무덤으로 보이는 고분군이 발굴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화문물연구원과 화동고는 횡천면 남산리 일원에서 8기 규모 고분군을 발굴 조사해 두개골로 추정되는 인골 한 점과 뚜껑 있는 그릇 6개합 등의 유물 3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에서는 6세기 후반대 무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동 지역 고분 문화와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